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널스 온라인 강의 내과병동 환자파악편 강의를 하게 된 유미옥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30강 동안 내과병동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질환마다 관련 있는 증상이나 응급상황, 투약되는 약물이나 시행하는 시술들을 알아보면서 환자 파악을 해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케이스 환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서 환자의 병력을 이해하고 관련 증상이나 처방에 따라 환자를 살필 때 주의할 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책과 강의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상황을 좀 설정해서 현장감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인계를 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임상 실무에 적응할 때까지 인계를 하도록 하는 곳이 많죠. 또한 환자 파악이 잘 되어야 인계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공부한 내용을 인계장에 정리하고 인계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케이스 상황을 정리하면서 라운딩 시 체크할 점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는 런캔서 환자 케이스입니다. 파트 1은 호흡기내과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런캔서 환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근무하는 날짜를 설정을 할 건데요. 10월 14일 이브닝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가정하면서 이번 케이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첫 번째, 케이스의 의무기록을 통해 환자 파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PCNA 검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세 번째, PCNA 검사 전, 후 간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네 번째, 기흉이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흉관 간호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폐암 진단검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다양한 검사의 주의사항 및 간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1 호흡기내과 런캔서 환자 케이스에 배울 수 있는 학습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해당 케이스 환자의 의무기록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 이브닝 듀티 근무 중인 상황입니다. 자, 환자 의무기록을 봤더니 일단 주호소로 BTS와 기침이 있네요. 그리고 어세스먼트, 사정을 살펴보니 3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루라올 렁CA로 본원으로 의뢰되어 추후 입원 플랜은 PCNA를 하고자 하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의무기록을 살펴보니까 해당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하였구나. 그리고 레프트 어퍼 롭, 좌상엽에 폐암이 의심되어 진단검사를 위해 PCNA를 시행할 예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R/5는 룰아웃의 약자입니다. 주호소 증상으로 BTS는 혈액 흔적 가래라는 거고요. 기침도 동반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네요. 해당 환자를 파악할 때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PCNA 검사가 있었죠. 우리가 담당하는 환자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환자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PCN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Biopsy, 경피적 폐침 흡입 생검술이라고도 합니다. 폐 실질이나 종격동의 질환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CT나 형광투시법을 이용하여 폐 조직학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폐암을 확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예요. 진단율이 90%로 아주 높고요. 기관지 내시경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폐 말초 부위에 병변 조직을 얻거나 세포진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CNA 검사 전 간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치 처방에 따라 식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한 경우 오전 검사는 전날 자정부터 오후 검사는 조식 후 금식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금식을 하지 않기도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위해 IV 루트가 필요합니다. 속옷 탈의를 하고
또 영상의학과에 필요한 탁과 의뢰가 처방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PCNA 검사는 침습적 검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혈소판 제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피린, 플라빅스, 와파린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약물들은 5일에서 7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중단할 때에는 의사와 꼭 상의 후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전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혈소판 수치랑 혈액 응고인자, 그 다음에 감염인자 등을 확인하여 출혈 경향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또한 시술실에 물품을 보내야 하는 경우 나잘프론과 샌드백, 모래주머니죠. 그 다음에 포타블 오트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불안정하거나 산소를 흡입하고 검사실로 이동하는 경우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검사실로 이동하도록 해야겠죠. 순환기 질환이 있어서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PCI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의 경우 약 3일 전부터 중단을 하고요. 와파린의 경우에는 5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기 내과 의사와 상의하기 위해서 탁과 의뢰를 의뢰하고 상의 후에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 처방에 맞게 항혈소판 제제는 중단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후 간호는 간호 기록을 참고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시에 검사실에서 돌아와서 합병증이 없는지, 호흡곤란은 없는지, 흉부 통증은 없는지, 검사 후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네요. 그리고 모래주머니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는 조직검사한 부위에 잘 지지하도록 위치를 다시 확인해주는 과정이고요. 시술 후 바이탈 사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츄레이션도 꼭 같이 확인을 해야겠죠. 이후 시간에 맞춰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의사에게 검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30분 이내로 바이탈 체크를 하면서 상태 관찰을 먼저 합니다. 이때 산소 포화도까지 포함하여 모두 측정하겠죠. 보통 시술 후 움직임 제한은 크게 없지만 생검 부위의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적용합니다. 만약 도착한 환자분의 시술 부위에 모래주머니가 얹어져 있다면 좀 더 세밀하게 생검 부위의 출혈이나 우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3시간 동안 모래주머니를 잘 압박하거나 모래주머니를 하지 않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지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정하는 밴드를 추가로 적용하여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 직후나 3시간 뒤에 흉부 X선 검사를 추적 관찰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폐 조직이 풍선과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바늘을 찔러 검사를 하게 되면 폐 조직이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출혈이나 기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 후 폐 상태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엑스레이를 추적 관찰하는 거고요. 검사 전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간호 기록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증상이 없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근무 중에 갑자기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가슴 전체가 아프다고 급히 간호사를 호출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시 산소 포화도를 포함한 전체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뒤 자세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자세는 반자위 또는 기자호흡 자세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침상 위 테이블에 베개를 놓고 앞으로 기대게 하거나 침상 머리를 높이거나 똑바로 앉아서 약간 앞으로 기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자세는 복근이나 흉근, 흉쇄 유돌근 등의 호흡 부속 근육의 작용을 도와서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낮은 상태, 대개 이제 90% 미만이라고 보고요. 호흡곤란이 또 심하다면 나절프렁으로 산소를 적용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세츄레이션이 낮으면 의사 처방에 따라서 ABGA를 응급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사에게 알렸더니 조직검사 후 시행한 엑스레이 상에서 기흉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흉이 발생한 상황이네요. 그럼 우리가 간호할 환자의 질환을 알아보아야겠죠. 기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흉막각 내로 들어오거나 폐측 흉막이 손상을 입어서 폐포 속에 공기가 흉막각 내로 누출되어 기흉 상태가 되면 폐가 찌부러지게 됩니다. 흉곽이 팽창 또는 수축을 하더라도 호흡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흉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 케이스에서는 조직검사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했습니다. 기흉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흉통 등이 있습니다. 조직검사 외에도 폐 질환이 있는 환자, 폐암 환자, 건장한 성인 남성에 있어서도 기흉은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흉의 종류를 살펴보면 단순 기흉, 개방성 기흉, 긴장성 기흉 등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기흉은 흉곽 내 공기가 찬 상태를 말합니다. 개방성 기흉은 흉곽에 외상을 입어서 흉벽의 상처가 개방된 채로 남아서 환자가 숨을 쉴 때 상처를 통해 공기가 흉곽 내로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긴장성 기흉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흉곽으로 유입되는데 내쉴 때는 흉곽에 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흉곽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기흉이 발생한 그 폐 쪽이 찌부러지게 되면서 반대쪽 폐와 신장까지 누르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청색증, 저혈압 등이 발생하여 응급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흉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관련 증상을 기억해 두는 것이 환자 파악에 도움이 되겠죠. 네, 기흉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질병이 또 있는데요. 참고로 혈흉은 늑막광 내에 혈액이 고이는 것으로 수술이나 상해로 인한 혈액 누출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늑막삼출인데요. 늑막광 내에 체액이 고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농용은 늑막광 내에 농이 고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질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을 대처하고 나니 그 사이에 기흉과 관련된 의사의 추가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처방이 한 번에 나타나고 환자의 상태가 응급한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기가 쉽죠. 같이 처방을 살펴보고 관련 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방을 보니까 기흉을 치료하기 위해서 흉관 삽입을 즉시 시행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기흉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O2를 어플라이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합니다. 산소요법을 적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다가 폐 확장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의사 판단 하에 흉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산소 적용으로 경과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흉관을 삽입하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산소바트를 준비하여 병실에 가져가면서 모니터링 기계도 함께 챙겨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를 즉시 사정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죠. 세츄레이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옆에 모니터링 기계를 가져가고 세팅하여 세츄레이션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 산소 공급을 하면 좋겠죠. 만약에 이미 선생님들께서 산소 공급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산소를 더 증량해야 될지 의사와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치를 하면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흉통의 증상은 없는지 물어서 함께 사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흉통이 있다고 하면 처방된 PRN 진통제를 즉시 투약하도록 합니다. 그 뒤에 흉관 삽입을 위해 동의서 작성 여부 및 검사실에 어레인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술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실과 시간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럼 즉시 처방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단, 검사 중에서도 ABGA는 흉관을 삽입하기 전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BG의 경우에는 산소를 적용한 상태에서 진행할지, 룸에어인 상태에서 진행할지 의사에게 확인받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사가 많이 추가되고 응급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기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처치인 산소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의 우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용이 있는데 왜 흉관을 삽입하게 될까요? 이 흉관은 관을 늑막강 내로 삽입하여 혈액이나 체, 공기 등을 배출시킴으로써 폐가 최대로 팽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위 환자의 같은 경우는 공기를 배액하기 위해서 흉관을 삽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관을 삽입하는 위치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기흉 같은 경우는 늑막강 상부에 흉관을 삽입하고 혈흉이나 늑막 삼출, 농흉의 경우에는 늑막 아래쪽에 액체가 고이게 되니까 늑막강 하부에 흉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흉관을 삽입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또 있겠죠. 흉관을 삽입했을 때 어떤 것들을 살피면 좋을까요? 일단 흉관을 삽입할 때 시술실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금식이 되었는지, 동의서가 준비가 되었는지, IV 루트가 필요하면 확보가 되었는지, 필요시 투약할 진통제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술실에 보내면 좋겠죠. 근데 아셔야 될 게 급한 상황에서는 흉부외과에 의뢰를 하거나 직접 의사가 병동에서 바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이 어디에 구비되어 있는지 또 응급시술 시에 필요한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어시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물품 예시로는 흉관 삽입 세트, 멸균 소독포, 멸균 소독 구멍포, 그 다음에 트로카, 포비던 커튼볼, 삽입 후에 사용할 수처 세트, 그 다음에 일회용 블레이드, 체스트 바틀, 멸균 증류수, 필요시에는 월 석션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처방에서는 체스트 튜브를 어느 쪽에 삽입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는 않았었죠. 케이스 환자는 의사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레프트 체스트 쪽에 흉관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에는 시술 전에 어느 부위에 관을 삽입해야 하는지 의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술실에서 검사 콜을 받았는데 환자가 간 상태에서 어느 쪽에 시술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시술실에서. 그때 부랴부랴 의사한테 확인해서 알려주면 시술 시간이 어때요? 많이 지연되겠죠. 또한 시술 후에 예정된 부위에 흉관이 잘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미리 시술 부위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런캔서 환자가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전후에 필요한 간호와 응급 상황인 기흉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 해당 케이스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